결과 발표가 이제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내일 헌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여야 그 결과를 놓고 이른바 각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5대3 아니면 4대4 기각도 가능하다. 4대4까지 보는 거예요.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미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8대0 인용을 전망한다. 기각이나 각각 의견 내는 재판관이 있다면 역사적 죄인 자자손손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이다. 5대3 얘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가능성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고 4대4가 최근에 많이 돌고 있는 얘기인데 보니까 김영두 재판관, 그러니까 중도로 분류됐던 김영두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각 쪽으로 도는 거 아니야. 그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네. 박 교수님. 그래서 5대3 대드락설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과거 그 사례에서 재판관 한 명이 아직 미임명 상태이었고 그 재판관이 만약에 찬성을 던질 경우 6대3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사례, 그러니까 재판관이 임명됐을 시에 어떤 그 판결의 내용이 바뀔 경우에는 선고를 계속 미뤄온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5대3 대드락설이 4월 4일 날 선고 일자가 잡히면서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 아예 4대4거나 아니면은 8대0이나 7대1이거나 이럴 거다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서도 이제 저는 뭐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에요. 예.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정에서 그 소위 말해서 계엄의 발동 요건이 가동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계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위헌적인 그 계엄 포고령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눈앞에서 목도한 소위 말하면 헌법기관의 문란,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막고 또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장면을 모두가 TV로 생중계로 그렇죠. 봤다는 그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 국민의 법감정도 그렇고 국민들의 법의식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이거는 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8대0이나 7대1에 인용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8대0 아니면 7대1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 말씀. 그리고 김대환 평론가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살짝 갸웃하셨는데 지금 4대4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죠. 보수 쪽 인사들을 많이 취재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왜 4대4란 얘기로 이렇게 생각의 사고를 계속해서 넓혀가는지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내가 바라는 바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럴 거야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어느 쪽 전망들을 많이 하는지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대환 평론가의 의견까지. 자, 우선은 판사는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판사가 내리는 법적 판단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징역형 사건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 적용의 완결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판사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판사를 해온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와 있습니다. 그게 8명의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자, 그 전제하에서 우선은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3 계엄은 국민 모두가 방송을 통해서 목도했습니다. 불법적 요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절차적 하자와 법 적용의 완결성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이 오래된 판사들의 생리 이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몇몇의 재판관이 아니라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그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진단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확진 편향이죠. 도저히 이거는 기각할 수 없어. 요약을 짧게 하자면 5대3이나 아니면 뭐 6대2 이 정도 될지라도
문영배 소장이 정확하게 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일단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선고일 잡히기 전에. 자,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진보 성향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과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저거를 용인할 수가 있어? 안 돼. 저 12.3 계엄은 불법이고 그걸 저지른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돼야 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수로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혹시라도 기각, 혹시라도 각하 예.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 확실하게 인용으로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증이 생기기 전에는 난 선고기일 지정 못한다라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봤던 거거든요. 그게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인데. 예.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일설인데 지난주 후반에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요 그 세 분의 재판관이 예. 문 소장에게 찾아가서 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느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월요일에. 지난주 후반이죠. 지난주 후반에. 네, 지난주 후반에.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통설로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의를 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 소장이 그럼 좋다, 지정을 하겠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본인은 최소한 각하라도 해서 국회를 돌려보려는 것을 마지노선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상 더 이상 선고기일 지정을 미룰 수 없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그냥 각자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법적 해석에 따라서 결론을 내자라고 판단을 하고 4월 4일 지정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원 평론가님은 네. 쉽게 저희가 받아들일 때 5대3. 자, 근데 5대 3이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 예. 5대 3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그 얘기들에 대한 설이 지금 정치권에 돌고 있잖아요. 들고 있죠. 자, 예. 5대 3이면 기각이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직에 복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이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이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계엄을 용인할 수 있는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3명도 용인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법적 완결성에 집착하는 명분으로 각하의 의견을 내고 그래서 결국은 왜 문 소장이 선고기일 지정을 못했는가? 최소한 3명이 각하라면 그럼 이걸 각하를 해서 돌려보내면 다시 탄핵의 절차를 밟아서 돌아올 수 있는데 기각을 하면 예. 그 3명이 각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그냥 복귀하고 대통령은 임기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 소장이 굉장히 고민을 했다. 근데 자, 각하 의견도 이제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각하는 있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예에서 그걸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계엄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빨리 조속히 이 계엄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만 예. 우 의장은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을 준수했고 그 결과는 뭐였냐면 아무도 국회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불복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현직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그건 드러나지 않은 얘기니까. 자, 그거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엄격하게 정말 과할이 많지 법적인과 절차에 대한 정의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헌재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런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를 그냥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보다도 못한 헌법 해석이나 헌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국회 우원식 의장만도 못한 결정을 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멍해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5대 3인데 그 3명이 기각이 아니라 불법이 있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하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